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주간은 아주 깔끔하게 올킬을 하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11월 달에만 4번인가 5번 올킬을 하면서 정말 많은 올킬을 했어요. 11월 달에. 그래서 어제 주간까지 아주 행복했는데, 오늘 NBA는 좀 많이 어려웠네요. 디트로이트 언더가 저는 좋게 봤는데 타일러 히로가 그렇게 3점을 엄청나게 잘 박아줄 줄은 몰랐고, 그리고 포틀랜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배 옆에 상관없이 옆에 팀이 3점 쏘는 족족 들어가면은 무조건 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미네소타랑 포틀랜드 전에 포틀랜드가 오늘 3점 쏘는 족족 다 들어갔습니다. 3쿼터까지 성공률 한 70% 찍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정말 정말 재수가 없는 케이스로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왔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어찌됐건 뭐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분석표가 변경이 됐거든요. 기존 박스 스코어 분석을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하시듯이 오늘은 제가 우선 NBA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 점수라고 되어 있죠. 점수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좋게 보는 정도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당연히 라이브 방송이래, 이 녹화 화면에서는 당연히 제공이 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제공이 됩니다. 원래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오픈하고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픈하고 진행을 해서 원래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제작을 한 거였어요. 미리 제작 중이었고 오늘 완성이 된 건데 이걸로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라든지 점수는 이게 좋게 보는 정도, 1점은 뭐 소액 간전밴 혹은 패스라고 적어놨죠. 그리고 2점은 반신반의. 되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수준은 아니다,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3점은 주력 조합으로 갈만한 경기다 라고 판단한 경기입니다. 자, 우선은 올랜도랑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이미 양 팀은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이 있었고 2번 모두 오바를 찍었었습니다. 10월 29일에 올랜도 홈에서 119대 115 오바를 내면서 올랜도가 승리를 거뒀었던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당시 이 경기를 제가 톡톡히 기억을 하거든요. 반케로가 커리어 하이 득점을 기록했던 날이었어요. 혼자서 50득점을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즉 팀 내 득점의 대략 한 40%는 책임져준 선수, 에이스 선수가 지금 이번 경기도 결장을 하죠. 결장을 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이라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올랜도의 홈에서의 실점력은 정말 예술적입니다. 올랜도는 지금 원정연전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원정연전에서 무기력하게 5연패를 당하다가 지금 홈연전 3번, 지금 3연전은 모두 가비지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기준점 무시하고 그냥 핵마인을 찍어버렸던 올랜도였죠. 물론 상대가 다 약체 팀이긴 했지만 올랜도는 홈에서 제일 알아줘야 하는 것은 바로 실점력입니다. 올 시즌 올랜도의 홈에서의 평균 실점은 전 시즌 올랜도의 평균 실점 105점에 불과하고 올 시즌은 97.4점입니다. 그 정도로 실점이 굉장히 낮은 팀이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홈에서 한껏 수비력이 떡상하는 이 올랜도를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디애나는 올 시즌 홈에서 평균 득점이 124.8, 원정에서 110.5로 13.7이나 하락을 하고, 이거 14.3이라고 적어놓은 건 못합니다. 13.7이나 하락을 합니다. 아주 큰 수치죠. 백투백에 약했던 올랜도 반대를 노리자니 올랜도는 올 시즌 홈에서 지금 전승을 찍고 있는 팀이라서 좀 많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 승패에 대한 패스를 선택을 한 거고, 언더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언더 쪽 접근이 제일 나아 보여요, 이 경기는. 브루클린하고 보스턴 경기는 보스턴이 연거푸 대승을 못하고 지지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다가 오늘은 트레이 없는 애틀란타한테 1.01이라는 최저배당을 받고 졌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은 중요한 자유투를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고, 테이텀이 전 시즌에도 이 부상 여파를 참고 뛰던 기간에 극심하게 부진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랑 아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경기 연속
뭐 볼륨은 챙겼지만 효율은 전혀 챙기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스턴은 그리고 뭐 오늘 테이텀이 슈감이 굉장히 나쁘더라도 계속 테이텀의 야투시도로 계속 올라가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테이텀이 지금 컨디션이 계속 나쁜데 보스턴이 대승을 해줄 거다 계속 이렇게 믿고 보고 믿고 가는 게 좀 옳지 못한 선택이라는 걸 제가 오늘 경기 보면서 좀 깨달았습니다. 브루클린이 올 시즌 이 핸디캡 승률 전체 1위 팀이거든요. 핸디캡 9승 2패입니다. 핸디캡 패배가 딱 2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브루클린이 역배승도 보통 대부분 역배를 받는 팀이다 보니까 역배를 받았을 때 역배승도 곧잘 해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역배받고 지는 경기에서도 프레는 곧잘 만들어냈다는 것을 뜻합니다. 브루클린은. 그래서 이거는 메인 선정 없이 브루클린 프레네 언더 1.1점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딱히 좋아 보이는 경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뉴욕하고 시카고 경기는 올 시즌 시카고는 잭라빈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공격력 지표 차이가 꽤 유의미한 팀입니다. 올 시즌 잭라빈이 코트에 있을 때 오펜 레이팅은 112.77로 무려 4 이상 상승을 하고, 2점 슛, 팀의 2점 슛 야투율도 3.5% 상승, 3점 성률도 2% 상승으로 모든 공격 지표가 잭라빈이 출전을 할 때, 코트를 밟을 때 더 좋아지는 게 시카고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자 녹화를 끝내고 나서 NBA 뉴스들을 좀 살펴보다가 본 것이 이 카렌서니 타운스가 지금 5번 자리, 그러니까 즉 상대팀 센터와의 매치업에서 수비를 할 때 상대팀 센터의 야투 성공률 90%가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센터 매치업 수비가 아예 안 된다. 90%면은 거의 쏘는 족족 다 들어가는 건데, 즉 센터 수비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뉴욕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막 시카고, 오클라호마처럼 센터가 없이 막 스몰 라인업을 구동하는 그런 팀이 아니잖아요. 부세비치라는 걸출하는 공격력이 좋은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카고의 공격 루트가 참 다양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세비치한테 안으로 공이 들어가도 충분히 득점 루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잭라빈과 뭐 코비 화이트의 충분한 외곽 지원만 충분히 따라준다라면은 이 경기는 뉴욕한테 막 쉽게 막 처참하게 깨질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카고 프렌하고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시카고 프렌의 오바 쪽. 필라랑 클블 경기는 우선 올 시즌 개막하기도 전에 엔비드가 지금 인저리 리포트에는 엔비드 뭐 GTD도 안 걸려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이거는 지금 구글에 엔비드 백투백이라고 검색하셔도 바로 기사가 나옵니다. 엔비드 한 칸 띄고 백투백 검색하시면 돼요. 구글에서. 엔비드가 이번 시즌 개막하기도 전에 자기는 이제부터 앞으로 백투백 경기는 모두 결장할 것이다 라고 자기 입으로,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백투백 2경기 중에 한 경기는 무조건 결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출전을 했었죠. 엔비드가 조질라기 못했지만, 그러니까 엔비드가 결장을 하고 나서, 어제 출전을 하고 나서 이번 경기는 거의 결장을 확정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쥐가 지 입으로 백투백 경기 무조건 빠지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맥시랑 엔비드 없는 필라델피아, 폴 조지가 또 완전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줘야 되는 필라델피아가 된 거죠. 가뜩이나 백투백 여파도 껴있고, 그러면 클블 많이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필라델피아의 라인업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뭐 카일 라우리라든지 켈리 우브레라든지 드루먼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전성기가 지난 선수, 노장반열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전 시즌까지 다 식스맨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이고, 그럼 이 친구들이 가뜩이나 나이도 대부분 다 찬 선수들이 백투백 여파도 체감상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분명한 거는 전 시즌 이 백투백 기록들을 다 살펴보면은 젊은 팀들이 백투백 여파가 없습니다. 오클라호마라든지 뭐 디트로이트라든지 이런 젊은 팀들이 백투백 여파가 덜하고, 대려 백투백 여파가 좀 많이 받는 팀들은 늙은 팀들이 많이 받아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대표적으로 늙은 팀이고, 라인업도 지금 전혀 두텁지가 않은 팀입니다. 근데 가뜩이나 엔비드랑 맥시 둘 다 없다? 그러면은 이거 잘해달래니 GTD 떠있지만, 잘해달래니 직전 경기 전반전까지만 뛰고 후반전 거의 한
초반부에 이제 휴전을 이제 더 이상 안 했거든요. 직전 시카고전에 클리블랜드가 전반에 133점 나고 후반에 98점 나가지고 언더 났던 경기였어요. 전반에 133점 난 경기가 언더가 났다 기준점이 230대인데 정말 이거 오박 간 사람은 정말 천추에 한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레 달렌이 코트에 없었을 때 클리브는 실점을 더 안 했습니다. 저번 경기에서. 그래서 저는 자레 달렌의 결장, 뭐 GTD 여부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결론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지금 2라인업 폴 조지가 오늘 경기에서 주사위 6 나왔거든요. 6 나오면서 29득점, 팀 내 최다 득점을 했음에도 결국에는 필라델피아 나머지 선수들 아무것도 못 해주면서 99점밖에 못 냈습니다. 오늘 뉴욕전에 100점도 못 넘긴 그런 모습을 보였던 필라델피아가 혼자 백투백 여파까지 꼈는데 이거 제일 지금 NBA에서 가장 신앙이고 가장 잘하고 있는 클럽을 만난다? 기준 좀 무시 많이 보는 게 맞다.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으로 복귀 써져 있다시피 오클라호마랑 뉴올리언즈 경기는 뉴올리언즈는 복귀 소식 없이 그대로 그냥 초토화 상태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거 받고 호세 알바라도 결장까지 하나 더 진짜 무너졌어요. 이제 볼핸들링 되는 자원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잉그램이 이제 볼핸들링까지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농구가 불가능합니다. 이 라인업으로는. 이거 오클라호마도 지금 빅맨 없다시피 하는 게 지금 약점이잖아요. 챗 홈그랜 8주 부상 끊으면서. 근데 아예 깜냥 자체가 달라요. 지금 뉴올리언즈하고는. 뭐 어떤 부분을 놓고 뭐 식스맨 경쟁력 뭐 딱 리바운드 말고는 모든 게 오클라호마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는 겁니다. 지금 뉴올리언즈는 그나마 오클라호마한테 좀 희소식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빅맨 2명은 건재하다라는 건데 미시랑 타이스, 데니얼 타이스 이렇게 2명 빅맨이 있는 거라는 건데 미시는 올 시즌 드래프트로 뽑힌 루키고 타이스는 전 시즌 클리퍼스에서 평균 17분 뛰었던 식스맨이고 얘네가 주바치도 감당 못해가지고 1쿼터 만에 4턴오버 범하고 벤치 들어간 주바치도 감당 못한 이 오클라호마의 손질 수비 완벽하게 감당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오클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입니다. 오바 쪽. 저는 뉴올리언즈도 울며 겨자 먹기로 스몰 라인업 맞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야투 오늘 포틀랜드 마냥 좀 뽀록 터져라 이런 마인드로. 그럼 스몰 라인업 대 스몰 라인업 붙으면은 그냥 오바 보는 게 맞습니다. 휴스턴하고 클리퍼스 경기는 이 경기는 야투 흐름을 가장 주목했습니다. 클리퍼스의 슛감이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클리퍼스는 지금 5경기 연속으로 지금 리그 평균 이상의 3점 성공률을 기록 중이고 지금 5경기 중에 4경기가 3점 성공률 40%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직전 경기를 보면서 오클라호마전을 보면서 느낀 건데 데릭 존스 주니어, 아미르 코피, 크리스턴 이 3명이 와이드 오픈을 안 놓치더라고요. 그나마 이 테렌스 벤하고 제임스 하드니가 성공률 3점 성공률 좀 갉아먹는 수준이던데 휴스턴은 지금 최근에 뭐 다 대승을 했다지만 2경기 연속 3점 성공률 20%대 기록했습니다. 물론 휴스턴이 홈에서 엄청나게 강한 팀이고 올랜도 마냥 실점 적게 하면서 마진 압도적으로 벌어오는 팀인데 결국에 스포츠는 흐름이거든요. 오늘 미네소타가 포틀랜드한테 진 경기 보면 딱 답이 나온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강팀도 야투를 100%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 팀의 야투를 억제하는 게 제일 좋은 마인 성공률을 기록하는 팀이거든요. 수비 좋은 팀들이 마인을 잘해줍니다. 근데 포틀랜드가 오늘 경기에서 3쿼터까지 3점 성공률을 대략 한 70% 찍었어요. 이렇게 다 들어가면은 못 이겨요. 정배를 받건 역배를 받건 뭐가 됐건. 그래가지고 근데 이 결국에는 농구라는 스포츠에서는 슈팅이 잘 들어가는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흐름이 더 좋은 건데 그렇다고 뭐 클리퍼스가 지금 라인업에 구멍이 뚫린 센터 자리에 구멍이 뚫린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야투 흐름 자체가 휴스턴보다 클리퍼스가 지금 뭐 한 수 위가 아니라 한 2수, 3수는 위라는 겁니다. 지금 클리퍼스는 3점 흐름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휴스턴 홈임에도 불구하고 클리퍼스 프렘메인으로 어노바 패스할게요. 여기 써져 있다시피 어노바는 양팀 모두 템포가 느리고 언더성이 강하다.
근데 이거는 클리퍼스가 또다시 얕은 효율 좋은 경기라면 오버가 찍힐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미러키랑 디트로이트 경기는 이거 언더 3 적혀 있죠. 우선 미러키가 언더 성향이 지금 제일 진해요. NBA 모든 팀들 중에서. 최근 10경기 1호바 9언더입니다. 미러키가. 그러니까 최근 10경기에서 90%로 언더낸 팀이에요. 그 정도로 엄청난 언더 성향. 저번 시즌 도중에 이 닥리버스 체제로 감독이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닥리버스 체제 이후로 미러키는 70% 이상 언더 치고 있는 팀이에요. 우선 얘네가 이 페이스 수치, 경기 템포 순위는 리그 12위로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수준인 거고, 수비는 최근에 충분히 상대팀 득점 억제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수비는 결코 최근에는 나쁘지 않아요. 뭐 지표 자체는 수비 지표가 나쁜 팀에 속하지만 공격 전술은 진짜 터무니없이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미러키는 지금 공격이 안 좋아가지고 얘네가 언더 주구장창 내는 거예요. 올 시즌 오펜 레이팅이 21이거든요. 미러키라는 강팀 반열에 있는 팀이 오펜 레이팅이 21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올 시즌 NBA 전체 선수 랭킹 중에서 득점 순위가 3위인가? 아무튼 5위 안엔 들어요. 그 정도로 완전 최상위권인데 그런 선수가 1옵션 에이스인 팀이 오펜 레이팅이 21이다? 이 정도로 지금 미러키는 공격 전술이 어떤 팀한테도 안 먹히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상대팀 디트로이트는 어제 분석에서 올 시즌 오바보다 언더를 압도적으로 많이 찍고 있는 명백한 언더 성향의 팀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쿼터 53점, 2쿼터 55점, 전반까지 108점, 충분히 언더 페이스였는데 3쿼터에서 묻지마 65점 해고가 나서 이게 오바가 떨어진 거거든요. 우선 제가 경기를 풀로 봤는데 3쿼터에는 템포도 빨랐고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애미의 오늘 3점 성공률이 너무 좋았습니다. 40% 넘겼고, 타일러 히로가 오늘 터프샷 다 달고 수비 다 달고 3점 올라가고 다 들어갔어요. 얘가 3점 오늘 진짜 이 정도로 폭발 안 했으면 이거 언더 떨어졌을 경기란 말이죠. 마이애미가 연장 끌고 갈 이유도 없었고. 야, 그래서 저는 보면서 타일러 히로 3점 들어갈 때마다 한 대씩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 미러키의 압도적인 언더 본능, 그리고 양팀 모두 백트링 여파까지 껴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체력적으로 힘들고 디트로이트는 연장까지 뛰었고, 근데 디트로이트는 연장 여파가 아예 없다시피 한 팀, 젊은 팀이라서. 근데 어찌됐건 연장까지 뛴 거는 분명히 좀 데미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야투가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러키의 릴라드가 디트로이트전엔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외 소식이 있지만 올 시즌에 딱 한 경기 결장했었습니다. 릴라드 여태까지 줄곧 있었음에도 오펜 레이팅이 21이에요. 릴라드 나온다고 해서 뭐 언더 볼게 쫄려지고 그런 느낌이 저는 없네요. 언더메인으로 서븐 디트 프렌. 근데 기준점이 제가 봤을 때 한 7.5 이상은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홈이니까. 근데 5.5는 좀 쫄림난 마인드가 있거든요. 솔직하게. 2에서 1로 바꿀게요. 샌안토니오랑 워싱턴 경기는 우선 워싱턴에 사실상 에이스라는 타이틀이 달려있는 카일 쿠즈마가 부상 명단에서 제외되긴 했는데, 쿠즈마 복귀한다고 해서 이거 쫄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사실 쫄려요. 왜냐하면 쿠즈마도 주사위 뜰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니까, 쏘는 족족 들어가는 그런 주사위 만나면은 쿠즈마도 좀 위협적인 대상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상 워싱턴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지금 얘네 마진 자체가, 얘네가 지금 원정에서 패배한 경기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점수 차이 패배했던, 대패만 당했던 데이터를 보유한 팀이라서 딱 1승 거뒀는데 그 애틀란타 그 결장자 화끈했던 애틀란타 상대로 이겼던 거죠. 그거 말고는 다 대패당했습니다. 원정에서의 워싱턴은. 그러면은 이 샌안토니오가 올 시즌에 홈에서 나쁘지가 않은 지표 자체가, 홈 승률도 지금 승이 훨씬 더 많고 홈 승률도 좋고 올 시즌 홈발 받는 모습 열심히 증명하고 있는데, 이거 샌안토니오 마에 나가기 좀 아쉽지 않나요? 솔직히 샌안토니오란 팀이 이 정도 핸디 기준 좀 받을 만한 깜냥이 아니라서 그렇지, 저는 여기 3 적혀있지만 샌안토니오 마엔이 좀 안 가기엔 좀 많이 계륵 같은 느낌, 가면 뒤질 것 같고 안 가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오바는 여기 써져 있다시피 워싱턴 경기 치고 220대면은, 그러고 샌안토니오 디펜 레이팅이 최하위권 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양 팀 모두 수비가 안 좋고 기본적으로 워싱턴 경기라서 템포도 느리지 않을 것인데 220대다 오바 물만하죠. 본 경기입니다. 레이커스랑 멤피스 경기는 레이커스가 불과 며칠 전에 멤피스한테 17점 차로 찢어진 바 있었죠. 이때 멤피스 홈이었고 올 시즌 레이커스 홈하고 원정에서의 지표 자체가 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팀이거든요. 당시 멤피스한테 우선 리바운드 13개나 13를 당했던 것도 매우 컸고 야투율 차이가 정말 컸습니다. 멤피스가 이날 3점 성공으로 50%를 기록한 날이었단 말이죠. 근데 당시 이 경기에는 자모란트가 있었다지만 이번에는 없어요. 그리고 멤피스가 이 브랜든 클락이랑 마커스 스마트, 빈스 윌리엄스 GTD인데 얘네 GTD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저는 이거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스마트가 없는 게 더 나아요. 저는 오바를 메인으로 보기 때문에 스마트는 뭐 어차피 야투도 못 넣어주고 수비만 좋은 애 없는 게 낫고 멤피스가 지금 라인업으로 결국에는 인사이드에 자렌 잭슨 주니어 하나 있고 나머지 4명은 외곽에 있을 거거든요. 멤피스 공격할 때 그러면은 인사이드에 자렌 잭슨 주니어 공 넣어줘가지고 자렌 잭슨 주니어랑 AD랑 1대1 뭐 아이솔 상황만 그럴 가능성 되게 희박해 보여요. 저는 멤피스가 양국 농구 대놓고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 그렇게 해가지고 재미를 받지 않아요. 그렇게 양국 농구 해가지고 레이커스 상으로 3점 50% 찍으면서 17점 차라는 압도적인 대승을 불과 며칠 전에 가져간 바 있었죠. 그러고 멤피스가 직전 경기도 포틀랜드전에 134점이라는 엄청난 대량 득점을 기록했는데 야투 시도가 총 85개였거든요. 33점 시도가 43개였습니다. 즉 자유투 삥 뜯은 거 빼고는 2점 슛 시도보다 3점 시도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3점 성률은 37.2%. 그냥 리그 평균 수준이었거든요. 37%면은 잘 들어간 수준이 아니었단 말, 엄청나게 터졌다. 잘 들어갔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134점을 낸 거는 얘네가 그만큼 3점을 많이 시도를 했다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멤피스 지금 라인업 자모란트까지 없는 라인업 인사이드에는 자렌 잭슨 중에 하나 버텨주고 나머지 외곽에서 논다. 그럼 양팀 컬러가 멤피스 컬러가 좀 양군 컬러로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고 가뜩이나 레이커스의 약점은 디안젤로 러셀하고 로스틴 리브스가 버티는 일선 수비죠. 즉 외곽 수비를 잘 못한다라는 단점이 명확한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멤피스가 3점 많이 올라갈 것이다. 멤피스가 3점 많이 올라가고 레이커스도 홈에서는 득점력이 충분히 120득점 이상을 기대할 만한 팀이에요. 홈에서 지표가 월등히 좋아지는 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디안젤로 러셀이 최근 한 3년 동안 레이커스 유니폼 입는 기간 내내 홈에서는 야투가 충분히 좋은 A급 이상의 선수지만 원정 나가면 B급 미만의 선수로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 정도로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레이커스 마인 쪽. 그래 이건 레이커스가 이 라인업 멤피스 상대로 복수하는 그림을 보고 서브로 레이커스 마인 선정한 겁니다. 이 경기는 패스할게요. 여기 2 적혀있지만 패스할게요 그냥. 야 오늘 경기 보면서 화딱지 나가지고 이 경기는 그냥 괜히 코낄 것 같아요. 미네소타 또 건드렸다가. 왜냐하면은 미네소타가 가뜩이나 포틀랜드한테 상대전적 압살 중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개판 깨지고 나서 2연패한다? 리턴 매치, 백투백으로 리턴 매치해서 이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긴 해요. 근데 오늘 골밑 경쟁에서 너무 따였습니다. 미네소타가. 저는 고베어가 이제 솔직하게 말해서 충분히 뭐 수비, 디포이 3회에 빛나는 고베어가 나쁜 센터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죠. 디포이 3회에 빛나는 고베어를. 근데 에너지 레벨이 리바운드 경쟁을 너무 못하더라고요. 오늘 그 백인애한테 그냥 다 따이더만.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을 고베어가 리바운드를 못 잡아줘서 계속 놓쳤어요. 얘네가 3점이 잘 들어갔음에도 미네소타가 충분히 원 포지션 게임 만들 수 있었는데 고베어 때문에 못 만들었습니다. 콜리는 여전히 못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할게요. 그냥 코끼기 싫어가지고. 세크랑 피닉스 경기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베스트라고 봅니다. 이것도 솔직히 2 적어놨지만 3급으로 볼게요. 왜냐하면은 피닉스 백투백이 여파에 있고 듀란트 결장 중이고 백투백 두 번째 경기고 백투백 경기는 애초에 전 시즌부터 꾸준히 관리해왔던 브래들리 비리 결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결국엔 오바를 수월하게 찍는
세크라멘토의 흐름이 있거든요. 얘네가 오바를 잘 낼 때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언더를 주구장창 내는 흐름이 있고, 지금은 언더 흐름이에요. 왜냐면은 얘네가 지금 3점이 기가 막히게 안 들어갑니다. 올 시즌 3점 성률 리그 꼴찌가 세크라멘토입니다. 지금 팀 내에서 3점 성률이 1위가 드로잔이에요. 드로잔은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3점 없는 선수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팀 내 3점 성률 1위 선수가 드로잔입니다. 나머지 뭐 키건 머레이라든지 데런 팍스라든지 뭐 허더라든지 몽크라든지 이런 3점 던져준 애들이 올 시즌 그냥 손에 손잡고 다 같이 3점을 못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솔직하게 이건 승패 사이드 굉장히 어려운 게 여건만 봤을 땐 세크 승이죠. 여건만. 피닉스 가뜩이나 백투백 뛴다. 가뜩이나 얘네도 나이가 어린 편도 아닌데. 그죠? 피닉스가 오늘 경기에서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었던 건 유타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에는 거의 출전 시간 관리도 못했다. 그러고 백투백으로 바로 원정 세크 홈으로 넘어온다. 세크도 홈 열기가 있는 홈 팬들 열기가 있는 뜨거운 팀이라서 좀 구장 압도되는 부분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얘네가 백투백 여파까지 껴있는 이 원정 경기에서 어느 정도 엄청나게 좋은 경기력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보는 게 분명한 사실이죠. 가뜩이나 듀란트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세크라멘토가 얘네가 피닉스 상대로 엄청난 대량 득점을 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좀 불가능하죠. 얘네 지금 3점도 터무니없이 안 들어가는 수준이고, 그러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이건 언더가 제일 괜찮아 보이는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언더 3으로 변경해서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자, 선생님들 내일부터는 이 분석을 아예 점수만 이렇게 가리고 하려고요. 점수만 이렇게 가리고, 왜냐면은 이 멤버 이 전체표를 만든 이유 자체가 멤버십 혜택을 조금이라도 뭐 가격은 그대로 저는 여전히 많이 저렴한 편이지만 가격과 별개로 좀 더 멤버십 분들께 만족감을 드리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쉬는 기간에 이거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좀 차별화된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점수제를 좀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이유를 써놓는 거. 어찌됐건 제가 의외로가 아니라 이 멤버십 가입자분들 중에서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영상은 시청을 안 하시고 그냥 조합표 전송 받는 대로 그냥 그대로만 참고하셔가지고 얘가 뭐 가는지 이런 것만 보셔가지고 본인이 분석하셨던 거랑 대입하셔가지고 조합을 짜신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조합대로 배팅을 하신다든지 이런 좀 부류는 다양하신데, 근데 이게 어찌됐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도 아이디어를 좀 짠 겁니다. 이 점수 제도를 도입을 한 거고, 그리고 이유를 써놓는 거. 이게 좀 그거 하죠. 그리고 제가 일이 훨씬 늘어난 거긴 한데, 어찌됐건 어제 주간 올킬은 짧게 했죠, 선생님들. 어제 주간 올킬은 대박이었습니다. 정말로. 여자 배구, 남자 배구 오바오바 쌍으로 잘 받고, 최근에 솔직히 배구 오바 사냥을 잘했어요. 오바 사냥을 잘했는데, NBA가 내일은 좀 기필고 좀 좋은 성능 내서 선생님들께 같이 좀 기쁘게 영상 녹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시원히 정말 감사합니다.